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보험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위탁진료 의뢰서를 발부를 받아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실제 사례를 제 영상을 보신 분께서 장문의 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왜 이런 글이 나왔는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앞전 영상 제가 필수라고 하면서 월남 참전 유공자분께서 고엽제 후유 의증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십니다. 이분은 위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시는데, 위암 말고도 추가로 고엽제 후유 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립선암이 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이분 소속이 아마 부산 쪽인 것 같고 부산보훈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하셨겠죠. 그런데 부산보훈병원에서는 전립선암 수술을 하지를 않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 수술을 로봇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제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댓글로.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라고 또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린 거는 이분 한 분만의 일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국가유공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응급 상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술을 하신 다음에 다시 또 14일 이내에 국가보험부에 또 신청을 하시면 돈을 돌려받는 응급진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진료는 정말 생명이 위급할 때 그때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냥 응급실로 들어간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이래서 제가 이분의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악성 종양인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거나 또 재발이 되었거나 할 경우에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설명을 해가면서 3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부산보훈병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급 병원으로 가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제게 댓글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부랴부랴 또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면 정말 좋은 게, 또 그와 관련돼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게 또 이런저런 댓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제가 영상으로서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지금 다른 할 일이 많고 내일 또 병원 가야 돼서 준비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이 내용은 정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시고 본인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분들도 꼭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만 알고 있다가 내가 아파버리면 내 보호자로 나서는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번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에 해당하시는 분이 제게 다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는 부산보훈병원에서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가서 로봇 수술을 한다는 것도 몰랐었고 그 모든 과정은 며느리 분께서 아마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 분께서는 이왕이면 좋은 수술을 받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로봇 수술을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로봇 수술은 보험 처리가 되질 않다 보니 전액 본인이 부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 이 실제 사례를 적용을 하셨으면 아마 그분께서는 1,300만 원이 아니라 불과 한 5, 60만 원만 납부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이 있는데 그 의료 혜택 중에서 위탁진료 의뢰서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댓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순갑이라는 분께서 제게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들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2번, 3번, 이해가 안 가면 10번을 보아서라도 이 내용을 완전히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병원은 부산보훈병원이지만 서울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이 될 수도 있고 대구에 있는 보험은 광주에 있는 보훈병원이 될 수도 있고 대전에 있는 보훈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탁병원에서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보훈병원에서 이 위탁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가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보훈병원에서는 로봇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복술, 그러니까 이제 절개를 해서 하는 개복술은 제2비뇨의학과 병원장님이신 이땡땡 부산보훈병원장님이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로봇 수술을 하려고 하니 위암으로 중등도 판정을 받으시고 이 질문을 하신 분 후 전반적인 맥락을 들어보면 의료보험 제도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불어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똑같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이 전우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정보들은 서로 전우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 좋다는 생각에 이분께서 이렇게 상세히 적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전립선암을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본인에게 통보를 함과 동시에 아마 이분도 6급 1항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분증도 즉시 만들어주며 그동안의 보훈보상금도 보훈지청에 접수한 날로부터 최종 판결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소급 적용해 줍니다. 자, 이 내용은 저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그러면 판정이 언제 나오든 간에 그때까지 다 소급 적용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의하신 분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데 부산보훈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암 최종 진단을 받으셨다면 담당 과장님에게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진료 의뢰서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진료 의뢰서가 이제 위탁 진료 의뢰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보훈병원 동쪽에 있는 동관 5층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이럴 때는 이 위탁 진료 의뢰서는 향후 6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알겠죠?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곳에서 담당 간호사가
대학병원 쪽으로 연락을 취하여 날짜를 잡아주고 그때 대학병원 담당 교수님과 면담하기 전에 보험병원에서는 MRI 촬영이나 기타 전립선암 확진 판정을 한 CD를 외래 접수 시 같이 보여주게 되면 이제 여기 외래 접수시라는 거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CD를 이제 주게 되면 다시 등록이 되어서 그곳 대학병원에서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로봇 수술은 비급여라고 보험병원에서나 대학병원 관계자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부산보험병원에서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암 최종 진단을 받았으면 그곳 담당 과장님께 이제 상급병원 47개가 있습니다. 45개 플러스 경찰병원과 수도병원인데 그런 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진료 의뢰서를 부탁한다고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되면 부산보험병원 동쪽에 있는 동관 5층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진료 의뢰서는 6개월간 유효하다는 내용이고 그곳에 있는 담당 간호사가 대학병원 쪽으로 연락을 취해서 날짜를 다 잡아주고 그러면 그때 이제 대학병원 담당 교수님과 면담하기 전에 보험병원에서 준비해 갈 게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 하면 보험병원에서 이제 그동안 검사했던 MRI나 여기 아니면 전립선암 확정 판정을 한 CD 그리고 뭐 진단서 같은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복사를 해서 그 대학병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대학병원에서는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로봇 수술은 비급여라고 보험병원이나 대학병원은 관계자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얘기 아시겠죠? 일반 보험병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준비를 해 가시면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추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병원에서 검사한 거를 복사를 해가서 다시 그 대학병원에서 등록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적용되어져서 본인 부담은 총 진료비의 5%만 병원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전립선암 최종 치료를 종결하시고 나면 대학병원의 총 진료비 명세서와 그리고 영수증 원본을 부산보훈병원 동관 5층 본인이 매월 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으시는 그 은행 계좌와 함께 보내게 되면 비급여를 제외한 의료법상 본인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 총 진료비의 5%를 병원에 지불하고 나머지 전립선암과 관련된 대학병원의 총 진료비 그러니까 그냥 이 전체적인 거 뭐 이 5%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병원에 수술을 다 끝내고 퇴원을 하실 때 아마 이렇게 이분같이 1,300만 원이란 돈을 납부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 상세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원본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그대로 부산보훈병원 5층 처음에 접수해줬던 그 간호사분에게 갖다 주게 되면 그 간호사분이 서류를 확인을 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속 매월 국가보험부로부터 보험급여금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그 급여금으로 아마 대부분의 돈이 다 입금될 것입니다. 환불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3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위탁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갔으면 많은 돈은 못 돌려받더라도 그 로봇 수술비를 제외한 로봇 수술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통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제 그 병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지만 보통 일반적인 로봇 수술비가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한 6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더 받는 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수술비 있고 병원비, 식대비 또 수술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그 재료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정말 그 진료 상세 내역서를 보게 되면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병원 그 수액, 링결, 줄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다 환급을 받으시고 여기에서도 이제 비급여되는 부분들, 로봇 수술, 그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전액 다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보험 처리가 되는 항목이 있고 보험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비급여인 로봇 수술을 할 때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병원에서 담당 주치의 진료 의뢰서 없이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으로 가셔서 수술을 받으셨다면 로봇 수술은 비급여고 의료보험에도 적용되는 본인 부담액도 보험병원에서 환불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나왔던 분같이 본인이 전액 다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탁진료 의뢰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응급진료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생명이 위독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 혜택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위탁진료 의뢰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위탁진료 의뢰서와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이분도 또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제가 또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영상에 건강보험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정신 또 바짝 차리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분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유공자 길잡이 님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은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에 강제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는 본인의 월급에 따라 본인 50, 사업주 50 이렇게 건보공단으로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직장이 없는 분들은 관할지역의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때로는 처, 자식, 사위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기도 합니다. 로봇 수술 1,300만 원 지출하였는데 왜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의 요점인 것 같은데 1급 전상군경 유공자라도 비급여 항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실비보험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셔서 다른 전우님들께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하고 이렇게 또 답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분께서 제가 이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고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상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 국민은 어느 누구나 무조건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강제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저 또한 국가유공자로 지금 20년, 26년째죠. 제가 2000년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26년 동안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병원은 오직 보훈병원이나 아니면 위탁병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매월 위탁병원과 관련된 영상을 계속 만들어 드립니다. 제 영상 그동안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매월 초에 제가 위탁병원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실은 뭐 오늘이나 내일 또 위탁병원과 관련된 영상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지만 오늘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으로 지금 또 만들어 드립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정말 위탁병원이 중요한 게 위탁병원 중에서도 정말 좋은 위탁병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저곳 찾아다니면서 위탁병원을 다니는데 지금부터는 이 국가법령 정보, 그러니까 이 법에 관련된 건강보험에서는 왜 국가유공자가 보험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이 법을 찾아서 더 상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해서 2026년 1월 2일 날 또 이 개정이 이렇게 시행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1장 총칙 제1조의 목적은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이 있고 1장에서 3조 차근차근 넘어가다 보면 제4조가 있고 제2장에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내용을 보게 되면 제5조 적용 대상자,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라고 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직접 검색을 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제1항의 2호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 대상자, 이게 이제 유공자가 의료보호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공자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그리고 즉 이들은
별도 의료보호 체계를 따르지만 신청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들은 별도 의료보호 체계를 따르지만 여기까지는 국가유공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신청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별도의 의료보호 체계라 이게 위탁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병원만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 유공자 본인이 아마 저와 같이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배우자나 뭐 자녀들로 해가지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의례껏 가입을 하시는데 만약에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런 분들은 또 의료보험도 적게 내겠지만 어떤 분들은 재산이 좀 있고 그런다 그러면 배우자랑 합해가지고 의료보험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더 많이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와 같이 위탁병원을 이용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또 집 주위에 위탁병원이 있다. 그러면 굳이 건강보험을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위탁병원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위탁병원 이용을 못하면 일반 병원이라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고 그러니 제가 선택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적용 제외 대상 해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또 내가 필요할 때는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신청하고 내일부터 내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다음 달부터는 내일부터는 건강보험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또 건강보험 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중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만약에 내일 내가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신청해서 납부하고 내일 그 의료보험으로 큰 병원 갈 수도 있고 이게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또 자꾸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편법이다, 불법이다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신청,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여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신청한 날은 바로 그날부터 아니면 뭐 다음 날부터고 이 상실 기준은 이 다음 날입니다. 다시 제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신청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여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미리 만약에 내가 내일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하루 전에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서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려버리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하루 전에라도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 상실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에 내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가 필요 없다. 그러면 유공자 등 의료보험 대상자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의 이중 혜택을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몇 년 전에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하나하나 자료 다 찾아가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도 힘듭니다. 지금 저도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 이렇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보셔야 됩니다. 제 영상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국가유공자입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국가유공자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위탁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위탁병원만 다닐 수 있습니다. 보험병원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큰 병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역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보험병원에서는 이제 모든 병에 대해서 위탁 진료 의뢰서를 써주는 게 아닙니다. 위탁 진료 의뢰서라는 거는 보험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보험병원에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험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병, 그런 병들에 한해서만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위탁 진료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보험병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든지 수술을 하라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이 아닌 병들은 내가 직접 큰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위탁 진료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이 있게 되면 일반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또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납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또 환불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의료보험이 없는데 내가 대학병원에 진료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건강보험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예를 들어 또 수술할 것도 있으면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을 했을 때 일반적인 이제 대한민국 다른 이렇게 유공자가 아닌 분들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그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갔을 때 들어가는 그 돈 똑같이 냅니다. 왜? 내가 오늘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 돈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건강보험을 안 들고 종합병원이나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했을 때는 보험이 없는 이 전체 금액이 다 비급여 항목으로 해가지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신청을 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돼서 많은 할인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치료를 다 끝내고 수술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건강보험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더 이상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 공단에다가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자격이 상실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한 몇 달 있다가 또 갑자기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가서 또 검사를 하고 치료하고 수술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때 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나 뭐 그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며칠 전에 해서 또 가면 되는 거고, 꼭 그 다음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이 건강보험 적용은 받는데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제 갈 거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강보험은 내가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 중에 어느 날에 신청을 하든 간에 이 한 달치는 다 나갑니다. 뭐 30일 날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하루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1일 날 신청을 하나 31일 날 신청하나 그 한 달치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또 신청을 해서 적용을 받으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요 상실 기준, 이 자격 상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데 1일 있고 2일 있고 3일 있고 해서 예를 들어 뭐 31일까지 있는데, 내가 이 적용 배제 신청을 할 때 1일 날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1일 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 달 의료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1일 날 신청을 하면. 그런데 만약에 2일 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달치 한 달치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 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1일 날 하나, 31일 날 하나, 이 한 달로 계산을 해서 돈이 나가는데, 만약에 2일 날 신청을 한다? 나 더 이상 이제 보험 필요 없다 하고 적용 배제 신청을 만약에 2일 날 하게 되면 하루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치, 이 하루 때문에 한 달치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공단 직원들하고 싸워봐야 이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러니 이런 내용 알고 필요하시면 기다렸다가 1일 날 더 이상 이거 필요 없다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뭐 아무 때라도 하시려 그러면 천상 그 달치 월급이 아니죠.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날짜를 잘 계산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하시면 편하죠. 편하기는. 자, 그래서 유공자라고 해서 꼭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공자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상세하게 적용 신청하는 거고 상실 기준하고 설명을 드렸던 거는 그때 맞춰서 사용을 하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이런 게 없죠. 오직 우리 이렇게 국가유공자에게만 이런 혜택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나이를 드시면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또 위탁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위탁병원에 못 가고 큰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국가유공자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다시 건강보험 해지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조항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게 편법이 아니다.
편법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게끔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알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탁진료 의뢰서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유공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김에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는 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가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50%또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꼭 건강보험이 필요하시다 하면 감면 받아서 계속 납부하시면 되고, 그 대신 위탁병원이나 일반 보험병원을 이용하실 때 참전 유공자분들이나 고엽제 후유증 갖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만 그 9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다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6급부터는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6급이지만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장난 아닙니다. 한 달에 보통 한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씩 내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1년이면 그 돈만 해도 240만 원입니다. 충분히 위탁병원만 다녀서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로 그렇게 많은 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나 처자식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유공자이신 분만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와 위탁진료 의뢰서에 관련된 실제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